2024년 5월 18일 오전 7시 강원도 설악산 청봉 지역. 실록이 우거진 5월, 산에는 철쭉이 만발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38세 암벽 등반가 강민수 씨는 혼자 훈련 중이었다. 15년간 전국 산악지대를 오르내린 그는 이날도 새로운 루트를 탐색하고 있었다. 높이 약 30m 절벽을 오르던 중 바람 소리에 섞여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새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다. 개 울음소리였다. 그것도 매우 약하고 떨리는 소리였다. 강 씨는 등반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소리는 왼쪽 아래, 약 10m 아래 절벽 틈새에서 들려왔다. 그는 로프를 풀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좁은 바위 틈, 폭 40cm 정도 되는 공간에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진돗개 한 마리가 끼어 있었다. 개는 움직이지 못했다. 몸이 바위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었고 뒷다리는 공중에 떠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강 씨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 개는 최소 3일 이상 여기 갇혀 있었을 것이다. 털은 먼지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다. 강 씨는 119에 전화했다. 개가 절벽에 끼었어요. 구조 가능할까요? 답은 냉담했다. 동물 구조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게다가 2차 사고 위험이 큽니다. 강 씨는 다시 물었다. 그럼 이 개는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민간 구조단체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다. 강 씨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절벽 아래를 다시 내려다봤다. 개는 여전히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안전하다. 오늘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는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강 씨는 문득 15년 전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소방관이었다. 2009년 여름. 아버지는 계곡에서 익사 위기에 처한 등산객을 구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강 씨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버지, 왜 가셨어요? 그날의 아픔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동료가 말했다. 형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생명이다. 크고 작음이 없다고. 강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배낭에서 로프와 카라비너, 하강 장비를 꺼냈다. 이 개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도 가족이다. 장비를 점검하는데 10분이 걸렸다. 로프를 튼튼한 소나무에 2번 감고 팔자 하강기를 연결했다. 헬멧을 단단히 조였다. 장갑을 꼈다.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구조는 혼자 하는 것이었다. 보통 암벽 등반은 2인 1조로 움직인다. 한 명이 내려가면 다른 한 명이 위에서 로프를 잡아준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실수하면 추락한다. 강 씨는 로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절벽 아래로 몸을 내렸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바위는 생각보다 미끄러웠다. 3m, 5m, 7m. 개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8m 지점에서 강 씨는 멈췄다. 바로 옆 좁은 틈새에 개가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더 심각했다. 개의 오른쪽 뒷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아마 떨어질 때 부러진 것 같았다. 눈은 풀려 있었고 혀는 바싹 말라 있었다. 강 씨는 손을 뻗었다.
괜찮아. 하지만 걔는 갑자기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강 씨의 손을 물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손등을 파고들었다. 피가 흘렀다. 강 씨는 비명을 참았다. 걔는 겁에 질려 있었다.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강 씨는 천천히 손을 빼냈다. 피가 장갑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배낭에서 여분의 등산 재킷을 꺼냈다. 그리고 재킷으로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개는 잠시 저항했지만 곧 조용해졌다. 아마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었던 것 같았다. 강 씨는 재킷으로 개의 몸 전체를 감쌌다. 그리고 여분의 슬링을 꺼내 개를 자신의 가슴에 단단히 묶었다. 개의 무게는 약 18kg 정도였다. 가볍지 않았다. 이제 올라가야 했다. 강 씨는 로프를 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개를 묶은 상태에서는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어센더를 밀어야 했다.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3미터를 올라가는데 5분이 걸렸다. 손바닥에서 피와 땀이 섞였다. 개는 가끔 몸을 떨었다. 강 씨는 이를 악물었다. 7미터 지점에서 작은 돌이 떨어졌다. 강 씨는 균형을 잃을 뻔했다.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15분이 걸렸다. 지옥 같은 15분.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손은 피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개는 살아 있었다. 강 씨는 슬링을 풀고 재킷을 벗겼다. 개는 눈을 떴다. 그리고 강 씨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강 씨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다. 손에 물을 따라 개의 입 가까이 가져갔다. 개는 천천히 혀를 내밀어 물을 핥았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조금씩 힘을 되찾는 듯했다. 강 씨는 개를 다시 재킷으로 감싸고 등에 묶었다. 산을 내려가야 했다.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는 약 2시간 거리였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손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시간쯤 걸었을 때 개가 작게 낑낑거렸다. 강 씨는 잠시 멈춰 서서 물을 더 먹였다. 개는 이번엔 조금 더 많이 마셨다. 2시간 후, 강 씨는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에 개를 눕히고 가장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까지는 40분 거리였다. 운전하는 동안 개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가끔 숨소리가 들렸다. 강 씨는 백미러로 개를 확인하며 말했다. 조금만 버텨.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급히 나왔다. 개를 들것에 옮기고 응급실로 들어갔다. 강 씨는 대기실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손 치료부터 받으시겠어요? 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개부터요. 30분 후 수의사가 나왔다. 그는 진지했다. 오른쪽 대퇴골 골절, 심한 탈수, 체온 저하, 그리고 여러 부위에 찰과상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약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강 씨는 잠시 망설였다. 1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프리랜서 암벽 등반 강사였다. 이번 달 수입은 아직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집에는 대출금도 있었다. 강 씨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미안한데 걔 수술비가 좀 필요해.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얼마인데? 100만 원.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여보, 우리 이번 달 카드값 120만 원인데. 대출 이자도 곧 나가고.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강 씨는 말했다. 알아. 근데 이 개를 그냥 둘 수가 없어. 제발. 아내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알았어. 당신 마음 알아. 근데 다음 달엔 절약 좀 하자. 고마워. 강 씨는 어머니께도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제가 개 한 마리를 구했는데 수술비가 좀 필요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래. 내 아버지도 그랬단다. 생명 앞에서 물러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강 씨는 코끝이 찡했다. 전화를 끊고 수의사에게 말했다. 수술해 주세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손도 치료받으세요. 깊게 물렸네요. 강 씨는 손을 내려다봤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결국 팔바늘을 꿰맸다. 간호사는 파상풍 주사도 놓았다. 수술은 2시간 걸렸다. 강 씨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다. 수의사가 나와 말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골절 부위에 금속 핀을 삽입했고 회복까지는 약 6주 정도 걸릴 겁니다. 처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서는 개를 3일간 입원시켰다. 강 씨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개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다. 첫날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둘째 날엔 고개를 들었고 셋째 날엔 조금씩 물을 마셨다. 수의사는 말했다. 생명력이 정말 강한 개네요. 강 씨는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원 날 수의사는 물었다.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소로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우리 개 한 마리 키워도 될까?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구한 거면 가족이죠. 강 씨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바위, 절벽 바위 틈에서 살아남았기에 붙인 이름이었다. 퇴원 날, 강 씨는 바위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다. 아내는 이미 거실 한쪽에 부드러운 담요와 물그릇, 사료 그릇을 준비해 두었다. 강 씨는 바위를 담요 위에 내려놓았다. 바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담요에 몸을 기댔다. 강 씨는 물과 사료를 줬다. 바위는 천천히 먹었다. 첫 며칠은 순조로웠다. 바위는 점차 집에 적응했다. 다리도 조금씩 나아졌다. 강 씨는 매일 아침 바위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먹였다. 2주가 지나자 바위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물론 절뚝거렸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구조 후 정확히 5일째 되던 날, 바위는 갑자기 밥을 먹지 않았다. 아침 사료를 그대로 두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강 씨는 걱정했다. 수의사에게 전화했다. 다시 한번 데려와 보세요.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수의사는 말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혹시 스트레스나 심리적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바위는 먹지 않았다. 대신 현관문 앞에 앉아 계속 밖을 바라봤다. 가끔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다. 밤에는 자지도 않고 계속 문 앞을 서성였다. 아내가 말했다.
혹시 뭔가 찾는 거 아닐까요? 개들은 보통 새끼나 가족을 잃으면 이런 행동을 한대요. 강 씨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바위를 구조했던 그 장소.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바위를 차에 태우고 설악산으로 향했다. 바위는 차 안에서 계속 낑낑거렸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바위는 갑자기 흥분했다. 꼬리를 약하게나마 흔들고 몸을 떨었다. 강 씨는 바위를 내렸다. 그리고 목줄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바위는 앞서 걸었다.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자주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곤 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7분쯤 걸었을 때 바위는 더 이상 걷지 못했다. 털썩 주저앉았다. 강 씨는 바위를 등에 업었다. 조금만 더 가자. 그렇게 200m쯤 더 갔을 때 바위가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내려달라는 신호였다. 강 씨는 바위를 내렸다. 바위는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강 씨는 따라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5분 더 걸었다. 바위는 작은 바위 틈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다. 약한 목소리였지만 계속 짖었다. 강 씨는 바위 틈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좁은 바위 틈 안쪽. 작은 동굴 같은 공간에 강아지 3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모두 생후 약 2개월 정도로 보였다. 털은 더러웠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눈은 거의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강 씨가 손을 대자 한 마리가 겨우 눈을 떴다. 동굴 입구 근처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다. 아마 이 물을 마시며 버텼던 것 같았다. 강 씨는 이해했다. 바위는 어미 개였다. 이 강아지들은 바위의 새끼들이었다. 바위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틈에 끼었던 것이다.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바위는 새끼들을 생각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구조된 후에도 바위는 새끼들을 잊지 못했다. 밥을 먹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새끼들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강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바위는 동굴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새끼들에게 다가갔다. 새끼들이 어미를 보고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바위는 새끼들을 하나씩 핥아주었다. 머리부터 몸까지 천천히 정성스럽게. 강아지들은 어미의 따뜻한 혀를 느끼며 눈을 감았다. 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어미는 부러진 다리로도 아픔 속에서도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강 씨는 급히 배낭에서 사탕을 꺼내 물에 녹였다. 설탕물을 손가락에 묻혀 강아지 입술에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아지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강 씨는 살며시 동굴 안으로 손을 뻗었다. 강아지 한 마리를 꺼냈다. 작고 떨리는 몸이었다. 무게는 약 2kg도 안 됐다. 털은 진돗개 특유의 흰색이었다. 나머지 2마리도 꺼냈다. 한 마리는 황갈색, 한 마리는 흰색과 황갈색이 섞여 있었다. 바위는 강 씨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마치 부탁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강 씨는 재킷을 벗어 강아지들을 감쌌다. 그리고 배낭에 넣었다. 바위를 다시 등에 업고 천천히 걸었다. 30분 후, 강 씨는 차에 도착했다. 강아지들을 뒷좌석에 내려놓았다. 바위는 강아지들 옆에 누웠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안도하는 것처럼.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깜짝 놀랐다. 강아지가 3마리나.
강 씨는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다 키워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네 마리를 모두 키우기는 어려웠다. 강 씨는 네 마리 모두를 병원에 데려갔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하나씩 시작했다. 수의사는 말했다. 다행히 모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공급을 서서히 해야 합니다. 강 씨는 암벽 등반 동호회, 단톡방에 사진과 이야기를 올렸다. 제목은 목숨 걸고 새끼를 지킨 진돗개 어미, 입양 가족을 찾습니다 였다. 반응은 뜨거웠다. 10분 만에 댓글이 50개 넘게 달렸다. 대부분은 응원이었다. 감동적이네요. 정말 대단한 어미예요. 하지만 한 회원은 다른 의견을 남겼다. 형, 개 하나 때문에 목숨 걸었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강 씨는 그 댓글을 보고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답글을 달았다. 내가 보지 못한 눈빛이 있었어. 그 후로는 모두 응원만 남았다. 강 씨는 입양 희망자들과 통화를 했다. 강아지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인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결국 두 마리는 좋은 가정에 입양됐다. 한 마리는 30대 부부에게, 또 한 마리는 60대 부부에게. 강 씨는 한 마리를 더 키우기로 했다. 가장 작고 수줍은 흰색 강아지였다. 이름은 소망이라고 지었다. 동호회 회원들은 사료와 장난감을 보내왔다. 우리가 함께 키우자는 메시지와 함께. 강 씨는 그 따뜻함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6개월이 지났다. 바위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됐다. 소망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이제는 7kg이 넘었다. 어느 날, 강 씨는 바위와 소망이를 데리고 설악산 입구를 다시 찾았다. 그곳, 바위가 갇혀있던 절벽 아래였다. 바위는 그 장소를 기억하는 듯했다. 잠시 멈춰 서서 절벽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강 씨를 돌아봤다. 강 씨는 바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한 엄마야. 바위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빛은 평온했다. 소망이는 옆에서 뛰어다니며 놀았다. 강 씨와 바위와 소망이는 산 정상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석양이 지고 바람이 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말해지고 있었다. 15년 전 아버지를 잃은 그 산. 오늘은 생명을 구한 산이 되었다. 생명은 생명이다. 크고 작음이 없다. 바위는 강 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강 씨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